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2일입니다. 수요일인데요. 어제 제가 이 시대전환 국회의원 이 조정환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월 100만원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가능한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지난 3월 21일 이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는데 오늘 이 발의를 했죠.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법안 발의와 함께 또 상당히 이 반대 논란이 일었다는 그런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조정환 의원이 법안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철회를 했는지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의원 일부가 이 반대 여론이 너무 높게 이르니까 이 반대, 그러니까 그 찬성에서 이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서 이 찬성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런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려면은 의원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동의를 했다가 이렇게 철회를 하는 의원들이 발생을 해서 법안 발의를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다시 그 찬성 의원을 확보를 해서 재발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는 월 100만원의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 논쟁이 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조정환 의원이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맞벌이하는 청년 부부가 많고 이들에게는 아이를 돌봐줄 돌봄 노동자가 필요한데 가사도우미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면은 가사 부담을 덜며 워킹맘의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이 된다. 즉, 이 맞벌이 청년 세대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ILO 이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협약 위반도 아니고 싱가포르는 1978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해온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취지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환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가사도우미 비용 부담을 절감시켜주면 과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조정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과연 그런가? 이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 싱가포르를 사례를 들었는데 과연 이 싱가포르와 이 한국의 상황 비교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반대 목소리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한숙 위주화 인권연구소 소장은요, 이 가사도우미가 한국인일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주 노동자에게는 아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국내 여성을 위해서 이주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문제이고 노예노동법이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이다. 이런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제가 주요하게 이 반대의 목소리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김도균 제주 한라대학교 교수님이 이 페이스북에다 어제 이 조정훈 의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김도균 제주 한라대 교수님은 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인터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서 낯이 익을 겁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이민 재단 또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조정원 의원의 이 법안 발의 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이 조정원 의원의 작가, 이런 제목으로요. 이 홍콩과 이 싱가포르 사례를 들고 이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인데, 이건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조정원 의원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와 우리의 주거 환경 등 근로조건이 다르고 가사도우미로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다. 그리고 타 직종과 또 임금 차이로 불법의 영역만 확장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도입을 한다 해서 이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저비용의 이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서 이 불법 취업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들이 또 여러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외국인의 육아도우미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이미 외국인의 육아,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있는 홍콩은 0.75명, 싱가포르는 1.12명, 대만은 1.12명. 그러니까 이 홍콩, 싱가포르, 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0.81명인데 좀 비슷한 수준이고, 이들 나라들도 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이렇게 도입을 하면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거나 삶의 질이 높아진데 방침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점,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고요. 그리고 사실 육아도우미보다 더 급한 거는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이 간병인 문제인데, 그냥 간병인 문제에서는 더 시급하게 이제 인력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김도균 교수님이 지난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께하는 이 국무회의죠. 역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원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그 내용과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부당성을 쭉 나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글을 다시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과 이 해외 사례라는 이런 글로 이 김도균 교수님이 올린 글, 그걸 한번 좀 같이 또 그 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좀 소개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에 관한 한 후발국이다. 그래서 이민정책이 이슈가 되면 해외 사례부터 찾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 부작용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참조할 때는 반드시 우리와 환경이나 조건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엇박자가 난다. 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새겨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럽 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세 개의 나라를 돌아보고 왔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민 정책, 또 최고 책임자들을 만나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의 이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측면이고, 그리고 갔다 와서 상당히 우리의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고 이렇게 한동훈 법무장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독일이라든가 또 프랑스, 네덜란드, 이 유럽 국가와 과연 이 한국 같은 경우하고 과연 그 상황이 유사하겠는가?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면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 재외동포 인구가 그래도 100만으로 거의 과반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또 다양한 또 이런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한국에 맞는 그런 이민 정책, 어떻게 보면 출입국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 너무 해외 사례만 쫓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을 지금 간과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김도기원 교수님이 지적하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건의했는데 주요 모델로 이 싱가포르를 언급을 했다. 서울시장이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게 뜬금없지만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서울시장이라고 이민정책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거나 팩트가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조정훈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또 이렇게 인용해서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육아도우미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역시 한국하고 출산율이 비슷하고 이들 나라 역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육아도우미 제도가 도입하면은 주요하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제도 도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좀 지적했고, 그리고 육아도우미보다는 더 급한 게 요양보호사 이 간병인 문제이다. 뭐 이런 부분을 역시 이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해야 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이러한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똑같이 이번에 이 조정훈 의원도 이 마찬가지 이런 부분으로 들고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 인력을 도입하면은 최저임금 이하 수준으로 정하면은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으로서, 한국도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죠. 국제적 기준을 어기게 되고 국내법 개정에 불명한 이 한계가 있다. 설사 그렇게 해서라도 외국 인력을 도입하면은 시장 가격과 맞지 않아서 모두 불법의 영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아무래도 저비용을 주고 외국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력이 결국은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또 불법 이탈을 해서 또 다른 곳에 취업을 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사례들은 뭐 한국의 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뭐 산업인력, 그러니까 그 산업연수생 제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최근에 계절근로자 농어촌에 들어왔던 외국 인력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임금이 낮으니까 임금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김노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 특정 부서의 전유물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국무회의라는 정부 최고의 의결기구라면은 좀 더 친밀하게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건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네, 이거는 뭐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건의했을 때 그때 이제 작성한 글인데, 역시 이번에 이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 도입 이와 관련된 입법 발의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연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선 이런 입법 발의를 했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도 여러 이민 정책이나 출입국과 같은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경험을 많이 좀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뭐랄까요, 규합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은 한국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출입국 정책하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런 위에 이렇게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 조정훈 의원의 가사도우미 이 도입, 이 입법 발의한 내용,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식에 맞는 그런 이민 정책, 또 외국인 정책, 이 동포 정책 이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여기에서 시청해주신 동포 여러분이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의견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